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13주차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면 변대 이제 성립과 요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형법상 이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꼭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구성 요건이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의 요건을 말하고 이렇게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위법성이란 이 부정적 가치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조각되는 게 있어요. 조작이 아니야. 조작이 아니죠. 조각. 예, 그런 오타 났으면 붙이세요. 조각이 된다면 위법성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범죄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조각 사유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책임이라는 이제 당해 행위의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랬죠.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할지라도 행위자에 대한 책임이 부정되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형법정주의란 말이 나오죠. 이런 제형법정주의는 무슨 뜻일까요?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내용이고, 자, 이렇게 제형법정주의는 이제 바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요거 꼭 기억합니다. 법률주의 소급표 금지, 소금이 아니죠. 오타가 좀 나네요. 소급표 금지, 명확성 원칙, 유추 적용 해석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을 파생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범죄 유형은 이제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범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어떻게 해요?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 이런 것들, 가볍게. 내가 의도한 대로 이제 행위가 끝났다. 그러면 임의기자, 기수범이라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이런 범죄를 미수범이라죠. 이런 미수범도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범행을 추주로 한 사람을 정범 이런 말 쓰고 이 정범이 여러 명이다. 그랬을 때 공동정범이 되죠. 공동정범. 정범을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공범이랍니다. 공범. 그래서 공범에는 이 교사범이 있고 방조범이 있다. 망본 사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예, 범죄 처벌에 있어서 이제 특별 심판이라고 있어요. 특별 심판. 이 특별 심판은 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신속 정확한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 납부 통보 처분을 받은 사람을 범칙금 납부하지 않을 때 직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경찰서장이 이제 청구하는 거예요. 경찰서장. 검사의 약식 기소입니다. 약식 절차 이거 누가 하냐? 검사가 하냐? 제가 기억하려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리는 명령을 약식 명령이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자, 그 경범죄가 뭐냐면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는 가볍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고 형벌이 낮은 범죄를 말하는데, 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무료 가료를 형벌로 처벌하는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벼운 것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고물 부착,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무임승차, 장난전화 이런 것들. 지속적 괴롭힘 있죠. 스토킹이나 그다음에 뭐 학폭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스토킹도 되고 스토킹이란 말은 그거죠. 이 사례를 위협까지 느끼기 정도 남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접촉이 없는 경우에 없는 폭력 행위를 폭력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을 몰래 쫓는 행위, 뭐 전화, 이메일, 편지, 계속 이런 것들 실행되어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제 2021년부터 이 법이 수행되고 있다. 예.
이해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성폭력 범죄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있어 인격권을 침해하는데 문제는 이제 2013년부터 남성도 강간죄에 객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부녀가 됐었는데 이제 남성도 된다. 것들. 강간죄, 강간추행 등 성폭력, 성폭력 범죄 비친고죄에서 친고죄로 바뀌었단 말은 이제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교통사고 특례법죠. 뭐 종합보험에 가입되면 이렇게 공소 제기할 수 없는데 다만 이게 이러한 11대 중과실일 때는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기는 이제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인데 이 속아서 타인이 어떤 재산의 감축이 오고 상대방은 속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어떻게 이득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제 불법 영득 의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훼손이란 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됩니다. 사실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해요. 그래서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예훼손의 명예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 뭐 종중 이런 단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주체는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국제성을 띠는 사실, 허위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도 명예훼손죄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할 때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예외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벌의 종류가 있었죠.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재산형의 생명형의 사형, 그 다음에 자유형의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에서는 벌금, 가료, 물수, 명예형에는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등이 있다. 그래서 총 이 형벌의 종류에는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9종이 있다. 알았죠? 네. 벌금은 법원에 선고해서 5만 원 이상 액수가 부과되고 가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고 유기징역 근거는 30년 이하, 그러니까 50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류는 1일에서 30일 미만, 근거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저번 시간에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형벌의 집행인데 이 집행은 이제 소송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이제 6번 이제 7번은 제가 이게 이제 소송법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내용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형법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범죄. 그래서 이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있냐? 어,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얘는 이제 다른 말로 비난 가능성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법성이 있으면 이 위법성에 조각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조각 사유. 그러면 조각이 된단 말은 이제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정당방위, 정당방위, 그다음에 긴급 피난, 그다음에 정당행위, 그다음에 자구행위, 그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조각되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이 책임이 좀 비난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로 또 형사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난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범죄가 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제 형벌이 있죠, 형벌. 당연히 형벌은 이 생명형이 있죠. 뭐가 있냐? 사형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신체형이 있죠.
신체에 대한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게 신체에 대해서 이게 자유형이 신체를 제한하는 자유형. 신체에 대해서 자유형이 있다. 자유형. 신체이라는 거 자유형이랄까요? 네,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형. 재산형에는 벌금, 어, 가료, 몰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형. 자격 상실, 박탈하는 거죠. 자격 일정한 경우에 정지한다. 음, 자,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맞죠? 그래서 얘는 이제 범죄하고 형벌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원칙이 제형 법정주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형 법정주의. 자, 이렇게 보고 오늘 이제 여기서 해야 할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형사소송법이에요. 이제 형법이 이제 실체법이죠. 실체법이면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판단을 해줘. 이게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절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 이제 절차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입건이라는 거 하죠. 입건. 그래서 이제 수사 이제 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합니다. 수사. 그 수사를 이제 하는데 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수사에 이제 일선 이제 경찰관이 있죠. 그죠? 수사기관이 이제 경찰. 나중에 이제 검찰로 넘어갑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이 의심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피의자라 피의자. 자, 이런 관계에서 이제 검사의 기소가 있습니다.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공판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공판 절차. 공판 절차. 쉽게 말하면 이제 재판 절차죠. 재판 절차가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판결이 선고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형을 집행하게 돼요. 형을 집행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감옥에 가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겠고,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입건이 되죠. 입건이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수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있냐면 경찰에서도 하고 나머지 이제 검찰에 가서 이제 수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피의자가 되고, 근데 범죄 혐의가 없어요. 혐의가 없을 때. 이럴 때, 혐의가 없을 때, 그러면 이제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기소, 그냥 끝나는 거야. 여기서. 이해됐죠? 그럼 여기는 이제, 검사가 기소했단 말은, 뭐야. 혐의가 있을 경우, 그때 검사가 기소해서 공판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선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예. 이 공판 재판 절차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신분이 뭐가 되냐면 이제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을 집행되면 이제 여기서는 무슨 이제 뭐야 수형자, 수감자, 예. 형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교도소 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절차,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절차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수사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도 이제 수사 이렇게 하죠. 이제 피의자 신문에서 피의자 TV에서 여기서도 이제 수사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수사를 하는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를 할 때 수사를 하는 방법은 먼저
강제 수사가 있습니다. 강제 수사.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강제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뭐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강제 수사의 반대가 뭐냐면, 임의 수사입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와주고, 이제 수사받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강제 수사를 하는 게 수사가 편의성으로 되게 이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인권 유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임의 수사는 이 사람이 막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가려면 있기 때문에 좀 그래요. 원칙은 임의 수사예요. 알았죠? 그래서 수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피의자의 보호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해요. 이 기소주의. 검사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사의 종결은 이 검찰에 있는 검사가 하는 겁니다. 검사. 이해됐죠? 검사가 하고 그 사람의 이제 신분은 뭐가 되냐면 이제 그 여기에서는 이제 용의자였지만 여기서 이제 피의자라고 부르고 공판에서는 이제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되면 이제 기소를 하면 공판 절차로 이행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공판 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재판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죠. 그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검사가 이제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원고가 되는. 그리고 이제 피고인이 되죠. 피의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변호인이 있습니다. 변호인. 이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같이 가는 거죠. 변호인. 네.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뭐 서기가 있고 이제 증인이 있고 그다음에 방청객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이 공판 절차가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서 이걸 될 수 있으면 2회로 집, 집중 심리로 어, 집중 심리로 어떻게 해요? 종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세팅이 돼서 모이는 날에 모든 사람들이 증거를 해서 딱 해서 그날 딱 끝낼 수도 있거든요. 계속 모이고 그러면 소송 변도들어가고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판 절차 딱 열리면 세팅되는 날에 한 번에 딱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판 절차의 이대로 심리를 집중해서 종결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공판 절차를 이대로 종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렇죠. 이게 바로 어, 공판 공판 변론 기일이라 합니다. 공판 이게 아, 공판 준비기. 그래서 공판 이제 준비 기일은 이제 미리 자주 이제 서로 이제 증거나 서류를 어떻게 해요? 주고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제 세팅이 딱 되는 날에 딱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미리 모여서 서류를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취합하겠죠. 그걸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혐의가 있을 때 검사가 기소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이제 원고가 되는 거야. 검사가 이제 원고가 되고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 원고에 이제 소제기해서 그러면 이제 공판 절차가 딱 시행된단 말이야. 재판 절차에서 이제 피고인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분들이 다 모이기가 사실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준비 절차를 거친다 이 말이야. 서로 준비를 많이 해. 그래서 이제 이 공판 이제 절차제는 공판 준비 절차가 사실 더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음, 공판 준비 절차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랬죠? 그래서 이제 공판 절차를 이례로 종결을 하려고 그래요. 음. 그리고 판결을 선고하면 선고해 선고 땅땅땅 어떻게 그러면 형 집행을 이제 그러면 뭐야? 선고하면 판결이 확정되죠. 확정되면 이제 형을 집행하겠죠. 그럼 수용자 수감돼서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겠죠. 그런 절차가 돼. 그런데 입건했을 때 이렇게 조사했는데 혐의가 없어. 그럼 기소를 안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공판 절차, 재판에 가지 않는 거야. 이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수사를 하는 방법은 이제 강제 수사. 맞죠? 강제 수사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임의 수사는 이제 원칙이다. 그다음에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를 하죠. 이제 공판 절차가 하는데 이 공판 절차는 이런 분이 있고 이래로 집중을 심리해야 된다. 이래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판 준비 기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14주 전에 이제 민사소송을 합니다. 민사소송에는 이렇게 한 번 모이는 걸 이제 변론기일이랍니다. 변론기일. 이 변론기일도 일회의 이 심리를 종결하게 됩니다. 계속 모이기 힘드니까. 그러면 얘도 민사소송도 이 변론 준비 기일, 변론 기일 전에 미리 모여야 되나? 모여야 되지. 그걸 변론 준비 기일이라. 그리고 한 번 끝낼 때 기일. 그래서 이게 말이 좀 달라요. 무슨 말이 다르냐? 이게 말이 다르다. 여기는 이제 공판 기일이라고 이건 변론 기일을 한다. 소송하고 민사소송. 요거 다시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법상 그가 살인죄가 있으면 얘가 진짜 살인을 했는지 어떤 혐의에 의해서 했는지 막 이렇게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 관계가 바로 여기예요. 이제 기소를 하면 이제 공판 준비 절차에서 공판 기일로 종결한다. 이런 절차. 그런데 혐의가 없을 때는 이제 끝나는 거지. 그뭐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할 필요가 없고 아니 수사들 다 끝나더라도 이제 재판에 이제 진행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제 키포인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방법들이 이제 수사를 하는 방법은 이제 체포, 구속 이런 거 들어봤죠? 이게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큰 개관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고소와 이제 고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고소, 고발 이게 뭐 차이점이 있냐?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고소란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그 범죄 피해자 쉽게 말해서 이제 나쁜 놈이 이제 어떤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 또는 강간을 했다. 그럼 강간을 당한 피해자. 그다음에 그와 일정한 관계, 뭐 부모나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이 이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을 처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누구냐? 고소가 돼. 고소. 그래서 고소는 일정한 그 관계가 있거나 그다음에 이 사람을 처벌을 원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걸 고소를 해놓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고소권자가 하는 건데 반면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한다는 것은 고발이란.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고소할 수 있는 이제 고소권자가 범인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바로 고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제3자도 수사기관에 저 사람 처벌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범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고발이란. 고발. 그래서 고소권자가 그 범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 제3자가 이 범인의 처벌을 의사표시를 원한다. 이걸 이제 고발이란.
이해됐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소와 고발은 다릅니다. 요 개념 꼭 기억하시고. 자, 고소,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 그럼 여러분들, 이제 수사기관이 뭐냐면,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는데,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검찰을 한다. 종료는 이제 검사가 종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수사권 독립해서 경찰과 검찰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막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한 걸 어떻게 이제 검사가 최종적으로 벌써 보완하거나 종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검사가 봤을 때 이게 잘 안 됐으면 계속 빠꾸 매겨서 어떻게 해요? 예, 다시 해오라 하겠죠. 그래서 기분 나쁜 거죠. 예,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예. 고소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 발생 사실을 범죄 발생 사실을 인식하여 사건부에 기록하는 걸 입건이라 한다. 이제 사건부에 기록해서 이런 사건이 있다. 그거 했잖아요. 이제 입건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알았죠? 예, 이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스탑 해놓고 적으세요. 알았죠? 어차피 여러분 적는 거 좋아하잖아. 엄청 잘 적잖아. 그죠? 예, 제가 집중 안 하고 줬잖아요. 그죠? 마음껏 편하게 필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입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건을 통해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우리가 이제 피의자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피의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입건되면 수사기관에 오면 이 사람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 피의자라고 부르고, 이제 법원에 갔을 때, 공판 단계를 갔을 때는 피고인으로 부른다. 알았죠? 피의자, 피고인. 피고란 말 안 써요. 우리 형사법에서는. 그래서 피의자를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징계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공무소송은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무고죄라 합니다. 이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무고죄. 그래서 이 허위 사실을 신고해주고 저 사람 골탕 먹여야 돼요. 저 사람 골탕 먹이시면 돼. 허위로 고소를 해주고 처벌받게 한다. 그리고 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헛일을 했잖아. 그럼 괘씸한 거죠. 이런 사람은 혼을 냅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친고죄란 게 있어요. 친고죄라 하면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욕죄, 비밀침해죄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피의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어요. 폭행죄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랍니다. 폭행죄. 뭐 싸우다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처벌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도 뭐 국가가 책임 너무 맞았잖아. 네가 왜 이렇게 그만둬? 빨리 이 사람 대해서 폭행죄를 고소하고 처벌받게 해야 되지 않겠어?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그런 말 못한다. 그게 반의사 불벌죄야.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이거 꼭 개념을 비교해서 공부합니다. 이해됐죠? 모욕죄, 이런 것들 기억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형사법에서 고소, 고발은 아주 기본적이고,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개념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의 진행. 아까 이제 이런 거 기억합니다. 이제, 이 건에서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혐의가 있으면 이제 재판으로 가고, 혐의가 없으면 끝난다. 이제 여기를 하고, 이 수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한다. 이제 여기가 적격했죠?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수사할 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하에 이루어지는 수사를 임의 수사를 한다. 그래서 임의 수사는 강제 수사가 아니에요. 피의자 신문, 그 임의 수사에는 뭐가 있냐?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임의 동의 등이 있다. 자, 피의자 신문, 이름, 주소 이렇게 해서 다 참고인. 여기에서는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증인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증인을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판 절차에서는 이제 증인을 이제 증인이라고 참고인.
여기서는 피의자, 피고인, 이렇게 참고인을 여기서 증인 이렇게 용어가 달라져. 그죠? 그래서 이제 임의 수사는 아까 뭐 피의자 신문, 피의자 신문, 참고인 교사, 그다음에 임의 공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 수사는 당사자 의사에 합치해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사의 강제 처분에 의해서는 수사,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수사를 강제 수사를 하죠. 이런 강제 수사는 체포구속, 압수, 검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체포구속, 압수수색. 이거 많이 들어봤죠? 뉴스에서도 이런 것. 이게 강제 수사.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네, 강제 수사, 체포구속,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듣는 것을 피의자 신문이라 해요. 네. 적고 조서 꾸미고 피의자는 출석에 응할 의무는 없고 출석한 때도 언제든지 퇴각할 수 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 피의자 신문을 이렇게 퇴각할 수 있을까? 이게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사기관의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출석해서 그 진술 듣는 것을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무슨 조사?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입니다. 참고인. 참고인은 이게 나중에 이제 공판 절차가 하면 이 사람이 뭐를 하냐?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판 절차에서 이 참고인은 증인 조사가 돼. 이렇게 이제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다음에 체포. 체포. 체포는 언제 하느냐?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포, 이제 인신을 구속하죠. 체포는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단기간 수사기관에 임치하는 제도입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의한 체포를 원칙하고 있어요. 이게 체포할 때는 영장이 있어야 돼. 얘를 원칙이에요. 체포영장에. 그런데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영장은 이제 검사가 청구하면 이제 누구야? 법관이 발부하죠. 사전영장주의 예에서 뭐냐?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가 있어요. 이거 뭐냐? 지금 급한데 영장 발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는 예배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포는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체포 영장에서 하는데 긴급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게 체포다. 구속은 구속은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이나 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 피고인이라면 공판 재판 절차나 그다음에 피의자 수사기관에서 구인 또는 구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구속 사유 전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자, 그럼 얘도 체포를 하든 구속하든 바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구속하기 전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서 진술을 듣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이렇게 있어요. 구속을 하려니까 이제 판사가 구속을 하려고 그래요.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거치는 절차를 우리가 구속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지. 구속 피의자 신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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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 심사.
음. 그래서 이제 뉴스에 보면 영장실질 심사를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 이 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영장실질 심사 또는 구속 전에 피의자를 신문한다. 신문이 아니라 신문, 한번 물어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체포하고 구속은 이렇게 다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 제도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구속 전 신문, 실질심사 제도의 개념은 뭐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예, 피의자를 불러서 진술을 듣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얘를 진짜 구속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한다 이 말이죠. 이걸 구속 전 앞전자 피의자 심문 또 영장 실질 심사로 한대. 근데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 제도가 있어요. 얘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속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된 체포되거나 구속된 된 얘는 구속됐어 안 됐어? 얘는 아직 얘는 아직 구속되기 전이에요. 알았죠? 전 얘는 구속된 후에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 적법 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해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는 석방하는 거야. 석방하는 제도. 석방하는 제도. 적부심이라 말은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이 체포하는 게 적합한가, 구속하는 게 적법한가. 이걸 해서 부적법하다 그러면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은 납입을 조건으로 결정해서 석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납입금 납입금을 돈을 내고 나갈 수 있다. 근데 보석하고 달라요. 보석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피의자는 말은 수사의견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석제도는 보석제도는 공소 제기 후에 수소법원이라는 말은 암소수소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된 기소가 된 소송이 제기된 법원 그걸 수소법원이라 그래요. 공소 제기 후에 공소 제기 후에 공소 제기 후란 말은 이제 공판 절차지 피고인을 말하는 거야.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된 피고인 얘는 피의자 석방 이걸 체포 구속 적부심사 피의자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야 피의자 피의자 얘는 구속된 피고인 이런 걸 틀리면 안 돼요. 얘도 된 피의자 체포 구속 적부심사고 그 다음에 보석은 피고인 석방 보증금 납부와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얘는 보증금도 내야 되고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속 집행을 해제한다. 그래서 얘는 예, 보석제도하고 체포구속 적부심제도는 좀 다르다. 내용은 비슷한데 얘는 구속된 피의자, 얘는 구속된 피고인을 한다. 꼭 이걸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비교. 음. 그럼 이것도 비교해야 돼요. 구속전, 이것도 이제 영장 실질심사제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알았죠? 네, 이거 잘 공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소와 불기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 건에서 혐의가 있으면 검사가 원고에, 얘가 원고가 되죠? 검사에 기소가 있다. 그죠? 그런데 혐의가 없으면 기소하지 않는다. 이제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불기소라는 거야. 불기소. 이걸 불기소. 이해됐지? 예. 기소면 기소, 불기소면 불기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검사는 사건 수사 결과 증거가 충분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범의 혐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형사처벌의 중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이걸 기소를 한다.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는 말은 기소한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 범죄에 대한 의심을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댔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면 이 사람은 이제 피고인이 됩니다. 공소가 되게. 그럼 원고가 누가 되냐면 원고가 검사가 되는 겁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 행위 종료 후에도 공소 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공소권이 소멸되어 형사수조가 불가하게 될 공소시효라 해요. 공사시효. 참 공소시효. 공소시효.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살인죄를 졌는데 이 공소 조- 이제 범죄 행위가 종료됐어. 이제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탈출했네. 그래서 이제 공소권이 소멸됐어. 그럼 이 사람 소송을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못한다. 이게 공소시효예요. 그 뭐 살인죄는 몇 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불기소 처분에 따라서 기소유예, 죄업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이제 음, 기소를 유예했다. 혐의가 없다. 혐의 없음, 죄가 안 된다. 공소권이 없다. 각하됐다. 중지됐다. 참고인 중지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불기소 처분해요. 불기소 처분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끝나는 거야. 이대로 절차가 없어. 이해했죠? 예. 그래서 혐의, 혐의 없음, 그 다음에 죄가 안 되고 공소권 없음, 뭐 각하 이렇게 돼서 불기소 처분한다. 또 반대는 처분이면 기소 처분이면 어떻게 해요? 예, 올라가서 이렇게 처분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이런 형사 절차 보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절차를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 형사소송 절차, 즉 형사소송법은 이게 뭘 위한 죄냐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 보호. 그럼 뭐 피해자 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예, 별로.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걸 임의수사하고 강제수사하지만 체포 압수수색 할 때는 어떻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하라. 이렇게 인권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뭐, 미란다 원칙, 뭐, 당신은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이런 거 가져. 그거 다 해야 돼.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제 형사 절차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인권 보호를 위한 권리와 제도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 있어. 적법 절차.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을 하라고 그랬어요. 피고인 이익, 피의자의 이익. 이 사람 무죄를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이 추정을 깨줄 수 있는 증거가 있었고, 그 사람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일단 무죄로 추정하는 거예요. 진술 거부권, 묵비권, 지나친 묵비권 행사하면 안 되죠. 변호인의 도, 변호인의 도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하고 미란다 워치. 미란다라는 사람은 이제 미국의 흑인이죠. 자동차 모임 트럭 기사였어요. 이 사람을 이제 체포할 때는 아무런 이제 뭐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게 미란다 한 사람 이름을 따서 미란다 원칙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권 보호를 위한 그런 절차들이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경찰, 검찰, 피의자 참고인들의 이제 해서 혐의가 있을 경우 검사가 원고가 돼서 기소를 한다. 그래서 공판 준비 절차를 거쳐서 공판 절차에서 이제 피고인 증인이 이래로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형 집행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절차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1심, 2심, 3심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형벌의 집행 이제 그 앞전의 시간에 제가 여기서 한다 그랬죠? 형벌의 집행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3년까지. 중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행, 기능과 환경, 피해 등 범행 동기, 예, 이렇게 범행 후의 전적을 정황을 참작해서 연령, 피해자의 관계, 연피, 범행의 동기가 뭐냐, 정황을 참조해서 연피 동정을 참정해서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런 걸 줄여서 집행유예라 들어가요. 집행. 이걸 집행유예라고 해요. 집행을 유예하는 거야. 이런 죄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 관찰을 받는 것을 명시하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성폭력자에게 뭐 이게 수강 신청을 하고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할 수 있어. 이걸 이제 집행유예라 합니다. 형을 집행할 때. 그리고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선고유예. 아까 판결 선고하죠? 확정되고 집행.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게 집행유예야. 그럼 선고를 유예한다.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 이렇게 했을 때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할 때 참정을 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합니다.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걸, 소가 없는 걸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고 유예는 2년이 경과하면 면소란 말은 이 소송을 면해준다. 이런 게 선고 유예예요. 가석방, 임시 가짜를 쓰죠.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의 잘못을 막 뉘우쳐 현재할 때는 형 만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가석방이에요. 조건부로 석방하는데 형 만기 후에 이거 아까 이거랑 다르죠. 그리고 체포 구속 적부심 요거 석방하는데 포속죄도 석방합니다. 예, 요거랑 구별해야 돼요. 알았죠? 가석방. 예. 체포 구속 적부심사 포속죄도 꼭 비교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비교해야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에 가석방을 줬다. 근데 체포 구시 적부심사 보석제도 가석방 같은 경우는 이제 석방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꼭 비교해요. 알았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범죄와 재판의 피해자 보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피고인을 보호하지 과연 피해자는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자, 이 사람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럼 이 사람 개인이 수사받고 어, 어떻게 재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무죄 재판을 봐서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지. 예.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은 범죄 피해자 구별돼서 범죄 피해자 구조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별도의 법에서 의하지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제가 요거 따로 이렇게 PDF로 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판서 자료를. 아주 착하죠, 제가? 해드립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망의 이제 라스트 시간이 옵니다. 그때는 이제 각종 소송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공부할 때 그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어, 보시면 되고 예, 오늘 올린 내용들 잘 공부하시고 반복하시고 제가 이제 필기한 내용도 PDF로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